예, 남북한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잠깐 같이 생각해 볼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좌담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제가 그 성경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좌담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분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통일은 순간에 옵니다. 독일처럼. 요즘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염려가 많죠. 김정은은 전쟁을 원할까요? 아니면 자기 정권의 안정을 원할까요? 전쟁을 해서 김정은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안 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자기 정권의 담보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의 대부분의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통일도 우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이 아주 격동의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발적 전쟁이 아니라 섭리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 통일은, 정치적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은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이 공동체 통일이 되면 5천만의 남한 국민과 2,500만의 북한 사람들이 함께 국민이 되는 거예요. 7,500만. 그러면은 너무나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섞여서 살기 시작하는 게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남북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통합 과정이죠. 저는 그거를 통이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통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정체성이 형성된 두 집단이 서로 사회적으로 배타시키지 말고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에 성공해야 돼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순간적으로 왔을 때는 더 이상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인성을 형성한 북한 2,500만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정체성이 형성된 남한 사람들은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정말 남북한 통일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이 민족이 그걸 감당하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아주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 통독의 27주년이죠, 금년이. 다음 주 토요일에는 독일 통독의 아주 저명한 김창한 박사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서독 사람, 동독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27년이 됐어도 서로의 이 배타입니다. 서로의 정체성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실패의 재앙은 15년 만에 끝났어요. 독일의 경제 실패는. 지금 이제 15년 이후에는 독일 경제가 이제 상당히 앞서가서 EU 국가를 리딩하잖아요. 근데 서독 사람, 동독 사람의 충돌은 지금도 사회적 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스탈지아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동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베를린 장벽 다시 치고 싶다. 이 사진은 안녕 레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통독을 맞이했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 구동독을 그리워하는 영화가 안녕 레닌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바로 베를린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사로 공부하고 거기서 교수하시던 박성조 교수님이 독일에서 교수하시다가 통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통일된 독일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쓰신 책이, 서울대 명예교수로 오셔서 쓰신 책이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골격은요, 본인이 베를린에서 정치적 통일 이후에 서독 사람, 동독 사람이 사회적 갈등을 겪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와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보니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이거는 망하겠다. 이러한 결론을 이 책에서 내고 있어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 기능주의적인 통일은 국가를 망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인성과 문화를 서로 충분히 아는 가운데 통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통일의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100% 저는 옳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통일국가의 기초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통합국가를 이룰 수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로 노란 결한자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근데 노란 결한자를 거기다 섞어주면 물과 기름이 섞인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함께 구성할 이 통합국가, 여기에 화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의 자체였어요.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하고 너무나 다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를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해석을 했냐면, 선교학적으로 바로 세상 헬레니즘의 원리는 닮음의 원리다, 에로스의 원리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출장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인교회가 있고 흑인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가야 편합니까? 한인교회에 가야 편해요. 간을 이식수술 받을 때 가급적 나하고 유사한 간을 이식수술해야 성공률이 높아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선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니까 영국 성공회가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 전도하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영국 옷을 입히고 그들의 이름을 없애고 영국 이름을 지어주고,
에로스의 원리로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가 독립을 했어요. 자기네 것을 찾았어요. 자기네 언어, 자기네 옷, 자기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선교사 당신들은 너네 나라로 가라. 모라토리움. 그래서 영국은 그러한 영국과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라는 용어를 부끄러워서 사용을 안 해요. 소위 몰트만의 해석에 말하면 동화 선교는 성경적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선교 정신은 뭐냐?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뭐냐? 의인이면서 죄인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하셨던 그 예수의 정신. 이 예수의 정신은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세상의 사고 구조를 뒤엎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다. 몰트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함께 존중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정신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정신. 의인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나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정신이 되는 겁니다. 유니티 바이 다이버시티죠. 이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삶의 정신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정신이 바로 선 교회가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남북한 통합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라이블러리 도서관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고, 이 화가를 부부인데요. 제가 2010년 로잔 세 번째 로잔 대회 남아공에 갔을 때 로잔 대회에서 이 부부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 믿는 제자들의 식탁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문화와 모습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그림을 떠오르면서 정치적 통일이 일어난 뒤에 2,500만의 북한 동포와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사는 그 시대를 맞이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의인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와 너무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2,500만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주역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통이 신학이고 통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짧은 영상입니다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11월 말, 그날 압록강변엔 눈이 내렸다. 그날 밤 탈북을 위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야, 나와라. 야! 그는 북한 주민들의 국경 탈출을 돕는 탈북 안내인이다. 어둠 속 저 너머가 압록강이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탈북 주민의 안전이 위태롭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작은 나뭇가지는 은밀한 신호다. 만남의 장소인 것이다. 야, 나오라. 야, 안내인이 황급히 몸을 감춘다. 군인 인기척을 느낀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가 뭐 나란히 말투대. 빨리. 좀 제발. 그래. 아야. 어둠 속에서 거짓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 남성과 14살 소녀였다. 아이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에 살을 내이는 강을 건너왔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다.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많이 안 추웠어요? 많이 안 추웠어요? 괜찮아요? 탈북자들에게 압록강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선을 넘는 그들의 간절함을 기록한 것이다. 심하게 차려. 예, 이제 여러분들 보신 영상이 문자 그대로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사선을 넘은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인원을 잘 아시겠지만 요 유인물을 한번 복사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보면은 2017년 6월까지 사선을 넘어서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805명입니다. 남자가 8,891명, 여성이 2만 1,914명이 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이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남한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통일을 경험하라고.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연대별 입국 현황 보면 2017년 6월까지 보면 제일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연령대가 언제입니까? 20대하고 30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제 두 분의 그 3만 805명 중에 두 분을 함께 자리에 했습니다. 언제 저 사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잠깐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하영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디모데입니다. 네, 나이는 32살이고요. 제일 먼저 북한에서 나왔을 때가 12살 때 탈북했습니다. 98년도에. 네, 그 이후로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북한에 한 5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꼴로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갔었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연도는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금은 우리 하충엽 교수님 모시고 숭실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초, 중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MDB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선교 북한에 들어가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덧 이제 선교 단체가 되었고 그래서 NKPeople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또 섬기고 있고 그리고 4개월 전에는 또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하영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는 한 9년 됐습니다. 저도 첫 탈북이 12살이었고요. 중국에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탈북을 해서 한 4년간 살다가 2004년도에 이제 남한으로 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잡혔어요. 몽골에서. 그래서 한번 북송을 당하는 경험이 있고요. 2007년 11월에 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초중고 검정고시를 보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해서 졸업을 하고요. 지금은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거기에 석사로 지금 있고요. 또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기는 제 안가입니다. 네, 안가이. 그 아내라 와이프. 네, 북한 말로 안가이고요. 네, 공식 명칭은 안해. 네,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라고 해서 안해입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의 고충이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같이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향 음식과 남한 음식을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야기꽃이 한창이다. 홍교수 먹으니까 여기 남한에서는 이런 거 먹어볼 수 없어요. 그렇지. 이거 남한에서는 이거 빨갛게 안 넣고 하얗게 넣죠. 하얗게. 그렇지. 소태로. 소태로 역할하더라고. 탈북 이유도 정착 기간도 각각 다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한결같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성이 높으니까 남한 분들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벌써 그 억양이 세거든요. 그러면 저 여자는 북한에서 왔냐 하고 그 다음부터 경계를 둬요. 너네는 왜 남한에 왔느냐? 남한에서 우리도 먹고 못 살겠는데 너를 어떻게 우리 먹여주겠느냐? 응? 사람 보는 눈치도 좀 그렇고 자기님은 완전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야 막말로 해서 아야 모조리 취급하지요. 나와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일했는데 북한에는 식당이가 냉면은 냉면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고깃집은 고기 딱 한 가지. 이게 한 식당에서 막 50가지, 60가지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짜장면 가져라, 무슨 짬뽕 가져라, 이 그릇을 모르지 않아요, 이제. 이 모조리라는 너 있지.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 너무 무시하니까 나 완전 그 뒤에서 들리면서 막 욕하더란 말인데. 경자 씨는 북한에서 무용교사를 하다가 중국,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왔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이 남한이에요. 어머니는 제주도가 아버지는 전라도 정읍.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꼭 남한으로 가자고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먹어서 자식들 이름도 남해라고 지었어요. 나이 30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 두 손을 잡고 신발을 신고 강을 건넜어요. 한 치 한 치 해서 해령까지 그 두 손을 잡고 넘어갔어요. 맨몸으로 사선을 넘은 탈북자들에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 한국 땅에 닿기까지 탈북 브로커의 지원에 의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이 끝나면 브로커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브로커 비용은 한 사람은 뭐 5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막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있어요. 예, 근데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저 육로로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원 턱 나오면 벌써 집에 지켜서 있어요. 브로커 비용을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 다 떼우고 나면 일전도 없어요.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라 적응이 수월할 줄 알았다. 언어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좀 참 힘들었어요. 이쪽에 봐도 영어, 저쪽에 봐도 영어, 정말 다 영어로 글자를 쓰고 그다음에 한글도 영어로 발음으로 그대로 옮겨 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북한에서는 이게 과일 단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스라고 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감 주스. 부산에서 북한식 냉면 가게를 운영하는 최금철 씨. 남한 땅에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린애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망하고 노숙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 못 얻겠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돈이 적자금 주고 살라 하니까 그냥 사는데 어려움 없이 시작하거든요. 스타트는. 근데 그 돈을 살리면서리 돈 나가 벌어가지고 적고 못할 망정 더 불구지 못할 망정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돈 다 써버리고 돈이 없은다면 그다음부터 일 나가가지고 돈 벌고 이 돈 벌기 힘들구나. 이게 도착한 순간에 1살짜리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겠다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충보다 의사소통 문제와 남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55% 이상이 단순 노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제 보신 영상을 보면은 그 가장 남한에 와서 고충이 영상 보셨죠? 머저리, 억양이 이상하다고 머저리 취급당하는 이거를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견. 그리고 이제 외래어 이런 것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편견이 23% 제일 큰 고충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은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혹시 남한 땅에 와서 편견을 경험하신 그때 또 있었다면 잠깐 얘기해 주시고 마음이 어떻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남한화가 되어서 오히려 북한말이 더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호텔, 모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찜질방 이런 것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긴 왔는데 날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불은 점점 환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켜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자기는 자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역전에서 그 역전 그
기차 서울역 같은 그런 데서 자거든요. 이거 어디서 자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돈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알바하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사장님이 안 받아준다고 해서 그 속이고 들어갔거든요. 강원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뚝배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뚝배기.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가져다 줬어요. 뚝배기가 북한에서는 없는 용어입니다. 뚝배기를 북한 말로는 곱돌 장싸구지라고 하거든요. 곱돌 장싸구지 가져와라 해야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뚝배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저보고 글래스를 가져오랍니다. 글래스. 다 잘하시네요. 저는 몰라가지고 물어보긴 그렇지 않습니까? 글래스가 뭡니까?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무거나 가져다 주더니 나가라고. 정말 이제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주방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용품, 뭐 심지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랐어요. 용어들이. 그뿐만 아니죠. 계속 그리고 말끝마다 이제 괜찮다는 것도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럽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일이 많은데 왜 이럽냐 하냐고. 그리고 제가 주선의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한 2년 동안 살게 됐었는데 그 교수님이 계속 저한테 언어 트레이닝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멘트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계속 배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가르치다는 용어가 잘 안 쓰고요. 대부분은 배워서 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가르치다는 말이. 그래서 배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존경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언어가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제 몸에 배인 거는 북한 언어인데 그게 하루 사이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바꾸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앞으로도 제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그나마 어려서 다행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배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배워서 아래에 주는 거죠. 그게 배워주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10년 걸렸군요. 예. 우리 이하영 사모님은 여기에 이제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아까 영상의 41.4%가 제일 힘들었다. 또 편견이 23%였었거든요. 또 경험한 거 있으시면 하나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왜 고유한 우리 말을 두고 외래어를 써야 되나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부할 때도 이제 우리는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보편하잖아요. 그냥 외래어를 생각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명학교 대안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들이 하도 외래어를 많이 쓰시니까 진짜 어려웠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알바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뭐 글라스 더 주세요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저는 입을 다물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하고 말 안 하게 되고 예화를 하나 들자면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웃지 말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 이제 이분도 알바를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막 서빙하다가 아줌마 요지 좀 주세요 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지가 뭔지 몰라서 뭐를? 예지? 요지. 예. 그래서 와서
죄송한데 요지가 뭐예요? 했대요. 그런데 한 아저씨하고 이렇게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이쑤시개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앞에 계시던 아가씨가 그게 너무 웃기다고 막 손뼉을 치면서 오빠 어떡해 요지도 몰라 막 이랬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그 언니가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계속 웃으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가서 요지를 모를 수 있지. 그래 나 북한에서 왔다 이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결국에 그 식당에서 쫓겨나고 사장님은 손님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탈북민들이 되게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예.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5천만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은 지금 3만 명 조금 넘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배울 게 많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너무나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이 한번 만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동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린 달라 아니 어쩌면 우린 같아 하루하루가 힘들어 고개 숙였어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날 꿈을 현실로 today I'll be on my way on my way on my way 꿈을 간직하길 바랄게 동무들과 신나게 축구 시합했어 연락하라고 함치며 신호 보냈어 나한테 공 왜 안 준 건데 연락이 아니라 패스 교통카드도 몰랐고 잔돈도 없었어 택시 탈까 망설이다 돈 아끼자 했지 버스 타고 5만원 돈통에 넣었어 기사님이 놀라서 내가 더 놀랬어 국어 시간에는 머리 뭐라 해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에이 교실밥이 뭔지 미자본이 뭔지 수업 시간 자체가 외고 시간에 날 싫어해도 나는 수학이 좋아하고 시대로 풀어보면 모든 문제 풀려 주변 알아보면 모르는 거 천지 내 고민 풀어줄 공식 찾고 싶어 발음 고치려고 매일 뉴스 봤지 입에 붓을 물고 발음 연습했지 아야 우유 발을 안 들고 침을 흘러내렸어 친구들이 MT 가서 실컷 놀자 했지 MT가 어디야 눈치만 봤어 외국은 아니겠지 한국 아니겠지 지도를 찾아봐도 그런 곳은 없어 컴퓨터 고장나서 수리점에 갔어 눈앞에 보이는 건 컴퓨터 그림 당당하게 문 열고 안으로 갔지 세탁하던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 와 뭐가 이리 어려운 게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말하기도 두려워 우릴 쳐다보는 시선도 무서워 별거 아니 이래도 한없이 작아져 스탑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인지 한국에서 사는 미국인인지 많은 고난을 건져내차는 행복의 순간을 그대로 멈춰 그 시간 속에 홀져 우연한 개를 뚫고 앞으로 왔지 가까스로 싸우며 지금까지 왔지 시간은 와서 잡아 now watch me shine forever 이제 용기를 가져 편견 따윈 날라버려 흘러오시 고마워 큰 용기가 됐어 우리 함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 화려한 무대 신나는 노래 다 따라 불러봐 우리들의 노래 편넓은 세상 위에 날아가고 싶어 하늘에 나는 승무원이 꿈이야 행복을 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외래어가 힘들지만 난 꿈을 이룰 거야 간호사가 되기 엄마는 바라지 하지만 너는 내 꿈으로 향하지 춤 잘 추는 내 꿈은 영화 배우야 이 정도 왜 모두 훌륭하잖아 예전에 나도 축구 선수였지 지금의 나의 꿈은 수없이 드라마 Own it, you got it 혼자 고민할 반에 옆에 다 음악 크게 틀고 걱정 날라버려 용기 가득 채웠다 어디 있는지 끝까지 같이 가 왜 나도 알아 once upon a time 똑같이 하는 게 힘들게 느껴져 모두가 말할 때 나 고개를 숙였지만 난 look up to the sky 별이 되고 싶은 걸 어두운 밤빛이 돼 용기를 가득 채워 그래 우린 달라 아니 어쩌면 우린 같아 하루하루가 힘들어 고개 숙였어 다시
어깨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용기 내서 세상 끝까지 에이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용기 내서 세상 끝까지 에이 예, 우리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과 또 재미교포 한 청년이 만든 영상입니다. 다름을 경험한 우리 청소년들,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 그거를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는 저걸 보면서 대학교 들어가서 MT 간다. 왜 지구본을 보고 MT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디모데도 건대를 다니고 하영 사모도 숭실대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어떤 좀 고충이 있었는지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OT 먼저 이제 그 수강 신청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 해가지고 OT가 있거든요. 그래서 OT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OT가 뭔지를 일단 모르니까 신청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청을 못하니까 그게 OT를 가야 이제 보통 그 수강 신청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OT를 못 가니까 친구들도 모르고 그리고 수강 신청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님을 찾아가서 하래요. 근데 선배님을 제가 압니까? 붙기는 붙어서 신입생인데.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회장을 찾으니까 회장 연락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아 문자로 남겼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메일로 이렇게 OT가 뭐고 그리고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 거고 쭉 그거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는 뭐가 또 제일 어려웠었냐면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용어들이 이 한국어도 다르지만 이 전문 용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스키마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앉아 있어도 그거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를 해오라라고 하면은 저는 못 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남들은 종이장을 막 내는데 그래서 옆에 가서 뭘 내는 거예요? 하면은 레포트 내지요.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게 되고 계속 이제 저는 질문을 1년 동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종이를 절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옆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사전을 맨날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쓰고 사전 아래 말을 열어서 계속 그걸 외우고 근데 1년 동안을 그 모르는 언어를 다 외워버렸더니 2학년부터는 뭔가 들리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 공부라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근데 쉬운데 뭔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4학년 졸업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경험담을 친구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사회에 나와서 뭔가 대단한 게 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필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 학교 안에서마저 이기지 못하고 루즈가 돼버리면 사회 나오면 사회는 더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들을 이제 들려주곤 합니다. 하영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이랑 거의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거를 몰랐어요. 저는 숭실대학교가 그런 거는 또 건국대보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발표하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팀플
팀으로 이제 과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각자 돌아가서 카톡으로나 뭐 이메일로나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자료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료 찾아갈게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 외에 어려웠던 것들은 다양한 친구들하고 사귈 수 없었던 거. 제가 이제 동기들하고 한 5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언니처럼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왔다. 나이가 많은데 왜 저 나이에 북한에서 이제야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지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몇몇 친구들하고는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적응할까 하니까 저도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성지열대학교에서 석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북한에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힘들 거예요. 한번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탈북 천하장사 이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30분 일찍 등교한다. 와, 신이가 향한 곳은 교실이 아닌 지하 연습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이 꿈을 위해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 때문에 공부에 소홀하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공부 원래 못합니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최선을 끝까지 해야 하는 생각 듭니다. 포즈. 단어 카드야, 영어 단어 카드. 자기가 만들었나 봐, 단어 카드도. 잤다. 잤다. 저는 신이 자리 곳곳에 유난히 많이 붙어있는 다짐들. 이 다짐들을 실현하기 위해 신이는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공부 그냥 뭐 끝까지 하고 시험 칠 때 배지 내지 않고요. 운동 잘 뭐 하냐? 는 말 들어나 봐. 좀 싫어합니다. 신이의 노력은 친구들에게도 통했다. 하나, 둘, 셋. 공부도 운동도 열심인 신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내가 너무 쓰고. 신이 놀고 있어요. 잠깐만 이 사람이야 이거 잠깐만. 네가 양손해봐. 네가 양손 잠깐만. 양손. 고양이 이런 거 자막을 왜 들어간 겁니까? 양손을 5명이 달려든 거야,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뭔가 좀 복학생인가? 그런데 뭔가 좀 친해지니까 좀 중1이구나. 중1은 중1이네. 복학생인가? 야, 네가 복학생 같다, 네가. 담임 선생님이라도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보기보다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저번에 짝지한 적 있었는데 그냥 잘 물어보고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와,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준다. 삼촌이랑 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좀 친구들과 소통 안 됐어요. 말 못 알아듣니까 또 서로 싸우고 너 왜 한국 오냐? 왜 중국 안 있고 북한 안 있고 북한 온 새끼 북한 돌아가라. 깠나? 그런 거 저한테 말하고요. 또
힘겨운 중국 생활에서 너무도 간절히 바랬던 한국 땅. 하지만 탈북의 꼬리표를 단 신이에게 쏟아진 친구들의 날선 눈빛과 냉대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씨름을 시작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함께 뒹굴고 뭐든지 나누며 쌓은 돈독한 우정. 신이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운동하면서 그 말 듣는 준산도 있고 또 놀아준 사람도 있고 옆에서 많이 잘해 주시고 또 감사해요. 씨름을 통해 얻었던 용기.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우리가 5천만과 2,500만이 합치면 북한 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견을 없애고 그들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한 국가로 7,500만이 되면 그들의 장점이 이렇게 신이처럼 다 국가의 그 장점들이 모아지는 그런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주제로 탈북민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우리 남한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쁠까 어려울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고 교회도 개척을 하셨고 NK피플이라고 많은 탈북자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맨투맨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11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쉘터에서 이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다 하나같이 북한에 관심이 있었고 기도하겠다고 하셨고 정말 뜨거운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가면은 모든 교회가 그냥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만나니까 다들 통일 싫다고 그러고요. 내 밥그릇 내어주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데 무슨 통일을 하느냐. 나도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네가 제발 좀 한국 떠나달라.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네는 기회가 많지 않냐.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금으로 너네 정착 지원금 주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들을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해를 못했죠.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제일 그런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 저도 역시 빚진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제가 어떤 사역들을 하냐면 복음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다. 분명하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림 바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제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더 함께 이제 동역자로 세워져 나가는 사역들을. 근데 그것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해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서운함이 많이 생겼고
어떻게 저 친구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준비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강디모대의 이야기는 한국의 교회는 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냉소적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우리 남한교회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하영이가 교회에서 느꼈던 거 한번 듣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영상은 탈북민이 교회 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럼 탈북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그걸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을 들여놨다가도 후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적성이 안 맞는다. 뭐 어떠한 생활에 막 기울적으로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조직 생활, 북한에는 조직이란 말을 떨어지면은 한 걸음도 떨어져서 못 사는 게 북한이거든요. 진짜 걸음걸이마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째어 있는 이런 살림을 하다가 여기 내려와까지도 교회에 매여 살라니까 그게 너무 좀 억울하고 막 자유 세계로 왔는데 내 자유를 위해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막 째여 살아야 되겠나? 나 참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들이 왔다가 하나님 내 몇 년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런 자유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조직 생활을 했던 것이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나가면은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다음 주일에 안 나오게 되고 뭐 금요일 안 나오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부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리고 또 탈북민들은 처음 나와가지고 정착하느라 바쁘니까 뭘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주니까 그걸 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어가지고 이거 교회 나가면 자꾸 주는데 그쵸. 나는 뭐를 못 해주고 이런 심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꽉 그 어떤 간섭을 받고 짜여진 생활이라는 게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가면 자꾸 전화하고 뭐 집에 신방 온다 그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생활고인데요. 대부분 오시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이라도 나가서 일하면은 하루 일당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주일날 하루 바치는 거가 왠지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면은 식당 나가서 하루 일당 해도 또 돈이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떡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1조에 대한 부담감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남한 사람들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는데 나도 열심히 벌어서 저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시간 바치고니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에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청소년들 보니까 네. 그 지하에서 선교사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잘 키워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선교사가 막아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랬는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높아서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 화려하고 멋이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못 하는데 그걸 예수님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미처 악수를 못하고 밀려 나올 때 있을 때 목사님 왜 내 손은 안 잡아주지? 이런 섭섭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세트민들이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 간부들한테 손 한번 잡고 나면은 되게 내가 뿌듯하고 미신이 올라가는 것처럼 남보다 내가 좀 탁월했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이해가 인정받았구나 이런 우리도 그런 왜 거 뭐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악수하면 네, 맞아요. 손 안 씻고 싶고 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뭐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그래서 저 이제 하나 공동체 어르신들이 저희 좀 많아요 수원에서. 그래서 저는 오시는 목사님들보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들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많이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적용이 좀 힘들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막 빨리 붙는데 할머니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 갔을 때 꼭 좀 손 잡아주세요. 그거 좀 부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으로도 가면은 다음번에 꼭 와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것도 저한테도 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맞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이유하고 참 많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1조 문제, 뭐 네. 건축헌금 네. 내고 싶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 또 뭐 직장을 나가야 네. 되고 그런 문제라든가 또 뭐 술, 담배 이런 거를 뭐못 끊는데 그렇죠. 교회 가면 끊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못 간다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탈북민들 성경 공부하는 교사가 북한 사람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성탄절에 그 탈북 형제가 우리 성경 공부 교사한테 중국의 아주 좋은 그 빼가를 선물을 성탄절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가 좀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교육으로 풀어놨으면 좋겠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술 안 먹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안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안 나왔어요 교회에. 이런 어떤 우리가 정말 물론 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북한에서 있었던 분이 교회에 오면 어떤 북한의 조직 생활과 교회 조직 생활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하영 사모님, 제가 자꾸 학교에서 조교로 있기 때문에 하영 하다 보니까 제가 사모님 자를 오늘 간담회 시간에 빼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하영 사모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도 진짜 교회는 다녔지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화장 다 하고 옷 예쁘게 입고 따라 나가다가 교회 가기 싫다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이런 날들이 정말 많았고요. 가다가 싸우면 기분 나쁘면 집에 들어가고.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는 잘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제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되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정말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이제 영접 기도를 받으신 지 한 2주 됐어요. 그래서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둘이서 중보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몇 주 전에 저기 수련회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영접기도 시켜드리기 전에 그래도 교회는 가게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엄마가 수원에 용인에 사시거든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그래서 어떻게 뭐 매주 서울에 오라 하기는 힘드니까 엄마 사는 그 지역에 괜찮은 교회를 잘 찾아봐 가지고 몇 주 동안은 저희가 계속 용인으로 가서 어머니 모시고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교인들에게 저희 어머니 잘 부탁합니다 하고 왔는데 몇 주 있다가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사람들 전화 안 오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희 엄마는 되게 그 생산직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하시거든요. 매일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요. 그리고 저녁 늦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게 사세요. 그런데 제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들이 되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데려다가 막 프로그램 하고 막 같이 뭐 찬양하고 막 하고 저녁 늦게까지 카페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재미가 없는 거죠. 가서.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희 어머니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해가 없었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남편도 많은 기도도 해주고 기다려줬지만 진짜 성숙한 제 믿는 사람들이 제 옆에 늘 있어졌거든요. 탈북민들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혼자 와서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진짜 친구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엄마 같은 분들이 필요하고 아빠 같은 분들이 필요한데 교회 가면 다 예, 잘 왔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작에 그렇게 깊은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의인으로서 죄인 불러오시고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의 정신. 이제 정치적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미리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 우리 영두동 교회에 평양에서 함흥에서 서울에 돈 벌러 온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올 때 영두동 교회에 참석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또 영두동 교회 성도님들이 진남포 교회 가서 봉사할 때 또 북한에 가서 사업하실 때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학교, 직장, 교회에서 서로 다른 점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노른자와 같은 역할, 남과 북을 융합시킬 수 있는 노른자와 같은 예수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성공적인 통합국가를 만드는 주역이다. 그것이 통일 준비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통일 신학 그리고 통일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준비를 잘 해서 통일을 하나님 주실 때 맞이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